안녕하세요. 결혼도마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 무엇이 맞아야 오래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애들 나오면은 애들 때문에 살다가 나중에는 정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돈도 모아서 내 집장만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게 되죠. 상대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부부가 웬만하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부부가 이 세 가지가 공유가 되어야 위기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공감이나 배려 같은 마음의 공유. 부부 사이에 공감은 정말 중요하죠. 공감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화가 나 있다. 우리 아내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내가 옆집 아줌마랑 싸워서 화가 났어요. 속상하고 분한 마음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얘기를 왜 할까요? 아이고 그랬어? 화났겠네. 우쭈쭈 우리 와이프 진짜 속상하겠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 먹어달라고, 한 편 돼달라고. 아니면 남편이 더 나아가서 아니 그 아줌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남편이 다소 오버하듯 얘기해줘도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내들은 아이 뭐 자기까지 나서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기분이 자연적으로 풀리죠. 그런데 우리 남편님들 꼭 그렇게 옳은 말,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 한다. 아내들은 해결사 노릇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편 먹어달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감이에요. 왜냐? 내 곁에는 항상 우리 남편이 떡 버티고 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굳이 옆집 아줌마 때문에 아무리 싸웠어도 핏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옆집 아줌마는 남이니까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식구만 나하고 괜찮으면 되죠. 우리 식구 한 편, 내 편. 그게 남편이니까 남편이 내 편 들어주면 옆집 아줌마 때문에 열받았어도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배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배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게 배려라는 거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집에서 가족들이 모인 저녁밥상을 찍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평소에는 변호사님이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변호사님이 대뜸 남편한테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남편의 답변이 정말 궁금했었겠죠. 남편님 입이 떨어졌는데 남편 왈 여기가 당신의 회사인 줄 알아? 아, 좌절.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 그래 오늘 당신이 되게 피곤하구나. 가만히 있어 내가 물 떠줄게. 이러면 200점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한 번쯤은 내색 없이 그냥 물을 갖다 줬으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물을 안 떠다 줘도 되죠. 그치만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거,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배려입니다. 사실 가정마다 부부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내분들에 비해서 남편분들이 그런 서비스 정신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서비스는 가장인 나한테 와이프가 해주는 거다라는 의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스스럼 없고 자발적인 이런 서비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시키듯이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명령조나 시키는 것 같으면 더 안 해준다고 하죠. 밖에 나가서는 남자들도 물론 그렇게 하죠. 근데 집에서까지 굳이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면 남편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만큼은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기도 하고 가장의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에 오면 우리 남편이 더 움직이지 않고 더 무뚝뚝해지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뭘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아주 작은 건데요.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배려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한테 바라는 게 큰 거는 아닐 텐데요. 우리 아내가 좀 더 상냥하게 말을 걸고 뭔가를 바랄 때는 명령조가 아닌 부탁조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를테면 여보 혹시 나가는 길에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돼요? 정 바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남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거래요. 재활용 쓰레기가 꽉 찼는데 어떡하지? 지금 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래 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아내의 혼잣말을 들은 남편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해주거나 아니면 안 해주거나. 해주면 땡큐죠. 그런데 안 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남편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요.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남편들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하인 다루듯이 그렇게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취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심의 공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인가요? 이렇게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기대치가 서로 높아져서 부부지간에 현실적인 괴리감만 더 들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다른 몸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애초에 인식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몸, 다른 생각인 부부가 관심사나 즐거움, 취미생활이 일치할까요? 아니겠죠. 일치하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행운이고 아닌 부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길거리에 지나가면 에꼴드 당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퀘벡주 몬트리올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불어권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주 자체가 프랑스인들, 프렌치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다 불어를 쓰는데요. 에꼴드 당스라는 거는 에꼴은 학교고요. school 학교고요. dance는 dance예요. 그러니까 댄스 스쿨인 거죠. 동네마다 꼭 하나씩은 있던 에꼴드 당스를 보면서 나중에 남편이랑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 가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동호회도 워낙 많아서 춤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춤 동호회를 우리 공대 오빠랑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대 삼촌 남편 하시는 말씀 하는 건 좋은데 거기 가면 다른 남자들이 자기하고 춤추자고 하면 어떡하지? 파트너를 바꿔서 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부부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괜히 가서 다툼거리나 생기진 않을지 그런 우려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아직은 생각뿐인데 또 모르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지. 부부가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을 해서 같이 운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골프 연습을 같이 해서 라운딩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도 부부가 함께 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악기를 같이 배워볼 수도 있고요. 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웨이크보드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생각 중. 이렇게 부부가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가치관의 공유. 이 사람에는 뭐가 중요한가? 이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의 상대도 그런 부분이 맞다면 서로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일체감, 동반자 의식을 느끼면서 살 거고, 어떤 커플은 세계 일주가 꿈이다. 같이 여행을 하는 파트너십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부는 봉사에 대한 가치가 뚜렷해서 항상 타인을 돕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부부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의 공유가 젊었을 때보다 한층 더 중요해지는데요.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자아 완성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숙제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배우자한테 진심 어린 공감을 한번 해줘 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알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이렇게. 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나라도 정말 화났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배우자 편 돼주시는 숙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음악TV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